중국의 모든 개 품종 중에서 티베트 마스티프는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개는 청해 고원, 티베트에서 유래했으며 1990년대와 21세기 초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현대의 모든 마스티프 종의 조상으로 간주됩니다. 티베트의 민속 문화에서는 티베트 마스티프가 고원에 첫 번째로 보리 씨앗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티베트 마스티프는 티베트 가정에 충실한 동반자이자 집과 가축을 보호하는 훌륭한 수호자였습니다. 티베트 마스티프의 기원에 관한 몇몇 전설과 문학 작품에는 9개 중 하나는 마스티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들이 냉혹한 선별 과정을 거쳤음을 의미합니다. 좋은 개를 얻기 위해 사람들은 같은 물이나 같은 해에 태어난 몇 마리의 작은 마스티프를 식량이 없거나 극히 적은 깊은 구멍에 내리쳤습니다. 배가 고픈 압박 아래 이 강아지들은 서로 싸우고 서로를 공격하게 되고 결국 가장 강인하고 사나운 강아지만이 생존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 유일한 강아지만이 티베트 마스티프로 불립니다. 이 말에 대해 우리는 이것을 둘러싼 신비로운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티베트 마스티프는 초우초우나 샤르페이, 베트남의 몽골이 없는 개와 같습니다. 모두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 고대 DNA를 소유한 개 품종입니다. 그러나 티베트 마스티프는 특히 사나운 힘이 있는 개 품종입니다. 티베트 마스티프는 주로 낮에 잠을 자서 밤에 순찰하는 데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그들은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 보호하는 양과 가축 각각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호랑이, 늑대, 표범, 그리고 곰과 같은 육식 동물로부터 그들의 가축을 보호합니다. 티베트 마스티프가 호랑이를 죽일 수 있다고 전해지며 유엔 시대의 군대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약 1500년 전 티베트 마스티프는 두 종류로 나뉘었습니다. 두 키이, 중간 크기의 티베트 마스티프로 매우 호전적이고 무서운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민들과 함께 살며 집과 가축을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트상 키이, 이 티베트 마스티프는 매우 크고 최대 110kg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두 키이보다 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주로 사원을 경비하거나 불교 승려와 라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1990년대 중국에서 티베트 마스티프 열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승려와 목동만이 티베트 마스티프를 훈련시키기 위해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티베트 마스티프는 부와 지위의 상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중국에서 티베트 마스티프 한 마리가 약 1.9백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청해성과 티베트 자치구의 목동들은 이 기회를 잡고 이 개를 사업으로 하여 하룻밤 만에 부를 꿈꾸었습니다. 그 후 티베트 마스티프의 수는 시장이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13년부터 티베트 마스티프는 더 이상 인기가 없어졌습니다. 2015년까지 티베트 자치구의 3,000개 티베트 마스티프 사육장 중 2,000개가 가격 하락으로 인해 문을 닫았습니다. 티베트 마스티프의 가격은 최고조에서 약 200만 달러에서 1,500달러 미만으로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실제로 티베트 마스티프는 해발이 낮은 지역에서 키우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원지대의 개로 거대하고 강인한 체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장점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곳은 고원지대이며 도시의 폐쇄된 환경에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티베트 마스티프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주로 혼자서 생활하며 차가운 온도와 따뜻한 온도에서 모두 편안하게 느낍니다. 큰 이중털로 되어 있어서 따뜻하게 유지되며 겨울에는 더 무거운 털을 가지지만 더 높은 온도에서는 가벼워집니다. 티베트 마스티프는 보통 검정색 또는 갈색이지만 붉은색 티베트 마스티프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개로 한 마리의 강아지가 1.5백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그들의 큰 체구로 일반적으로 티베트 마스티프의 몸무게는 약 55kg에서 90kg까지이며 성인 남성의 몸무게와 동일합니다. 그들이 청해 고원과 티베트 고원의 높은 고도에 적응할 수 있던 비밀은 그들이 선사시대의 티베트 늑대와 교배되었기 때문입니다. 티베트 마스티프는 티베트 고원의 가혹한 환경에 매우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티베트 소, 티베트 안틸로프, 눈표범, 그리고 야생돼지와 같은 다른 포유류보다 더 빠르게 적응합니다. 티베트 마스티프는 높은 고도에서의 산소 부족에 대처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의 혈색소 농도가 낮은 해발의 개보다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과학자들은 많은 연구를 수행했고 결국 EPAS1이라는 유전자를 발견했습니다. 이 EPAS1 유전자는 높은 고도의 환경에서 살고 있는 여러 동물, 예를 들어 눈표범, 사막의 야생 고양이,
그리고 티베트 여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색 늑대, 가정애개, 황금털 수패개와 같은 낮은 해발의 종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EPAS1 유전자는 강아지들로부터도 전달되었으며 이는 티베트 늑대와의 교배 및 장기간의 추운 환경에서의 생존으로 인해 이러한 개들의 외모가 점차 적응하기 위해 변화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더 크고 털이 많아지며 지방층이 두꺼워져 그 환경에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티베트 마스티프는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할 때 겨울 외투를 벗어버립니다. 날씨에 대한 저항력 있는 털은 계절의 변화에 적응하게 해주며 겨울 외투는 보온성을 제공하는 반면 안쪽 털은 그들을 시원하게 유지해줍니다. 티베트 마스티프는 극단적으로 가혹한 기후 조건에서 살아가는 데 익숙해져 있으며 온도가 수개월 동안 영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밤낮으로 실외에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으며 추운 날씨와 눈과 얼음에도 잘 버틸 수 있습니다. 더욱이 티베트 마스티프는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완벽하게 적응하며 털을 갈아입음으로써 더위에 대처할 수 있고 얇아진 털은 티베트 마스티프가 여름 날씨에 대응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개종은 티베트 고원 출신이며 기후는 매우 더울 수 있고 고도 때문에 사람들과 동물들은 여름에 강한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이 개의 가장 독특한 성격 특징 중 하나는 절대적인 충성심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키우고 돌봐준 단 한 사람만을 존경합니다. 티베트 마스티프는 주인이 위험에 처하면 몸을 바쳐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티베트의 유목민들이 그들을 보호 목적으로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충성스러운 성격으로 티베트 마스티프는 자신의 주인의 명령만을 따릅니다. 어떤 낯선 사람도 그들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장한 티베트 마스티프를 입양하는 것은 당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티베트 마스티프는 대초원의 왕으로 간주되며 그들의 야성스러운 본성과 민첩한 속도는 호랑이, 표범, 사자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티베트 마스티프와 피트불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개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북경대학에서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티베트 고원에는 약 16만 마리의 야생개가 있으며 그중 97%는 티베트 마스티프 종입니다. 반면 이 지역의 표범 수는 약 2,000마리뿐입니다. 현재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티베트 마스티프를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한의 추운 날씨에 익숙해진 이 개는 습도가 높은 열대기후 지역에서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티베트를 방문해 이 전설 속의 개종을 그들의 고향에서 직접 감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비디오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과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우리는 콘텐츠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종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여 채널의 새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회차에서 만나요.